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맛비가 하루 종일 내립니다. 오늘 수익 꽉 챙기셨나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코스닥은 1년 9개월 만에 800선을 종가상 돌파를 했고, 코스피는 반면 미중 갈등 격화우려에 소폭 하락해 221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순매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여의도 클래스에서 말이 나왔던 테슬라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며 이 S&P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오늘 들여다볼 시황 포인트와 트렌드 섹터 종목까지 짚고 갑니다. 하루라도 놓쳐서는 안 돼. 여의도 클래스. 지금 창밖에는 폭설비슬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저희와 함께 1시간 보내주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2명의 전문가와 함께 해주세요. 응원의 메시지와 관전평 그리고 같이 소통하고 싶은 시황의 이야기들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장맛비가 내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뜨겁게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여의도 클래스의 편안한 두 분, 이사구 전문가님과 백진수 전문가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아이고 뭐 잘 오셨죠? 네. 비가 퍼 붙더라고요. 네. 장마다운 장마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석우라는 성함이 네. 이게 석우가 비유라고요. 네. 석자는 클 석재입니다. 그래서 예, 큰 비입니다. 예. 네, 아주 이석우 대표가 지나간다는 항상 큰 비가 옵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휴가 가신 분들 어떡하냐고 막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분들은 할 수 없지만 휴가 못 가시고 이렇게 주식시장 지키시는 분들이 특별히 지금 시즌에 좀 여의도 클래스와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휴가 가신 분들은 이제 밖에 나오지 마시고요. 그 뭐 호텔이나 아니면 펜션 갔으면 펜션 안에서 노트북 켜고 주식해야죠. 돈이나 벌어서 오면 됩니다. 휴가 가서. 그러면은 뭐 비와도 억울하지 않죠.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마감하셨습니까, 이석우 전문가님? 예,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오늘 함께 매매도 한두 번 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평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일 상승을 위한 바로 오늘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좀 있었고요. 다만 코스닥은 상승세가 컸었는데 뭐 시젠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이 좀 급등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제까지 상승을 이루었었던 뭐 소재주, 경기 민감주들이 매물을 좀 받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일 상승을 위한 바로 오늘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넥신, 시젠, 알티오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 좀 숨고르기 매물이 있었고 역시 건강한 순환매였겠네요. 그럼요. 그럼? 오랫동안 쉬었었던 종목군들이 또 올라갔었고요. 바이오주 또 쉬었던 종목들이 또 슈팅이 나올 정도의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 그리고 그동안 또 모범적이었던 쪽에 얘가 상대적으로 싸구나 하면 그쪽으로 돈이 또 몰리는 그래서 순환매가 또 일어나는 종목별로 그런 상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개인이 상당히 큰 폭의 매수를 했죠. 7,700억인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큰 돈 같죠? 그 뭐 최근 들어서 며칠 봤을 제가 때는 이제 무슨 의미로 말씀을 네. 드리냐면 그동안 매수했었던 그리고 위로 또 슈팅이 나오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했던 물량을 오늘 다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는 오늘 7,700억 많은 매수입니다. 1조 뭐 이상 매수해도 되는데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고객 예탁금 주식을 사겠다고 증권사 은행 말고요.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은 돈이 아직도 4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7천억 매수했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직 유동성 환경은 조성되고 있고 더불어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여전히 하락을 집중하는 그런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보시죠. 유동성 환경 괜찮아. 그리고 종목별로 순환매 잘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 계속하고 있어. 외국인 기관 던지지만 개인이 제대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은 아직은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으로 닿는 부분보다는 매물 소화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시황을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들을 이성우 전문가님이 정말 어쩜 이렇게 꾹꾹 잘 찝어주세요. 그거를 중심적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백지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날았습니다. 뭐가 날았냐면 바이오가 날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날이었는데요. 지금 역시나 시장은 성장주 섹터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황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들의 수익률이 천차만별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다 같이 손실이 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걸 우리가 건드려야 되냐의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MSCI 지수 내 섹터 펀드를 보게 되면 성장주 펀드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 좋은 장에서도. 즉 경기 민감주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MSCI 지수 대형주나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확실히 우리 동학개미들은 당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적 성장주 이런 것보다도 확실히 향후 앞으로 큰 돈을 벌 거야라는 이런 희망,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개인 투자들의 힘이 상당히 세졌다는 거. 네. 예전에는 이제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는 게 주식의 법칙이었다면 요즘엔 개인이 사면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게 좀 보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가 여전히 유동성의 수혜를 지금까지도 받는 모양새인가 봐요. 네. 저희 그 한국판 뉴딜이나 뭐 그린 뉴딜 그런 친환경은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우리 네. 섹터 트렌드의 전문가인 백지수 전문가께서 한번 또 바이오도 한번 더 짚고 가는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이오는 기대할게요.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동원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네. 지금 성장주가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제로금리 이하, 즉 유동성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동안 못 간 거지 이제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경기 민감주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풍산이라든가 고려아연 이런 대형주 네. 같은 경우 10%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순환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트폴리오에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바벨 전략이라서 양손에 지금은 다 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경기 민감도 저희 또 포트폴리오 안에 이성우 전문가님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바벨 전략. 성장주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와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라운드 1부터 시작할게요. 네, 장맛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네요. 여러분은 맛있는 저녁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 문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또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면서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고 있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같이 특히 뭐 같이 좀 좋아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들 응원의 메시지 관전평. 또 오늘 선물 준비했어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함께합니다. 자, 라운드 1 주제 보겠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중심을 잃지 않고 가야 하는 점들은 물론 매일매일의 시황들도 이슈들도 놓치지 않는데 오늘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또 붙었다.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지난 1979년 첫 수교 설치된 텍사스주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42년간 만에 문 닫을 처지였는데 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장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약간 좀 이렇게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지금 사실적으로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공작 정치 같은 흐름입니다. 다만 이것이 증시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는 과연 요 부분 호재였을까? 미국 시장에도 호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유동성 환경이 악재, 즉 호재가 악재를 뒤엎는 환경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보면은 유동성 장인 거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다가 또 쫙 밀렸다가 다시 또 제자리 찾는 네.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피해를 입는 흐름이냐? 그렇지도 않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안에서는 뭘로 보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 뭐 저희가 항상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 변동성에 국한되는 부분이다. 이건 추세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백조 같은 경우에는 상체는 아주 우아하게 가만히 있고 발은 막 졌죠. 호수 위에서.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데에서는 엄청나게 싸우는데요. 밑에서는 고요하게 서로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국의 연내에 좀 방중이죠. 방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이 내용 가만히 보면요. 그런 내용을요. 뜬금없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물밑 접촉을 다 끝내서 시기 조율을 하고 이제 가는 날짜 이미 다 정해놨을 것 같고요. 그것을 표면화를 이렇게 했다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지금 대선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소위 죄송합니다만 똥줄이 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중국 대리 같은 경우 다 아는 정치적인 이슈다. 특히나 주식하는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회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보시죠.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차트 먼저 잠깐 보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박스권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포인트는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한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2,000포인트 한번 올 수는 있습니다. 2,010포인트 아래 정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위로 갈 거냐, 옆으로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은 이것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2,000포인트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 거냐의 관점인데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한 거라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5일선을 또 다시 회복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여러 테마가 있었던 특히나 이 시젠 같은 대형주가 급등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 5일선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매물 소화 과정이 장중에 한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일장은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차트에서 보듯이 계속 오름세인데 이런 악재 재료들이 추세를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변동성 재료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백지수 전문가님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나요? 아직? 네, 특별한 상황이라면 아직도 강하다라는 게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젯밤에 이제 미국장에서 악재성 내용하고 호재성 내용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악재성 내용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잖아요. 중국 영사관 퇴출 명령한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한에 있는 미 영사관 퇴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악재가 있었고, 호재성 내용이라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호재성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서 만약에 호재성 내용하고 악재성 내용이 두 개 동시에 나왔다. 그럼 시장은 보통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었어요. 이전의 시장에는. 그죠? 그래서 호재성 내용은 사실 약간 둔감한 면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악재성 내용은 상당히 크게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악재성 뉴스와 호재성 뉴스가 동시에 나오니까 악재성 뉴스가 묻혀버리고 호재성 뉴스가 반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가 급등세가 나타난 게 호재성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중국 시장이 2% 넘게 빠졌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이제 분쟁이 격화되는 첫 번째 이슈가 나왔으니 우려감으로 지수가 쭉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지수도 오늘 다 끌어올려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오히려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출렁거려도 아주 조금만 출렁거려도 저가 매수가 유입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장은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 그 예전의 상황은 악재 이게 그러니까 뭐에도 민감하냐라는 뜻인데 재료가 똑같이 있으면 지금은 호재에 더 민감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고 증시 영향이 혹시 이게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아마 선거까지는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갑자기 또 영사관 폐쇄통보가 외교 관례상 이래도 되는 건가요? 뭐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좀 잘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뭐 발표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국제 분쟁까지 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밑 접촉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교상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G2 서로 경제 교류도 좀 필요하고요. 다만 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준비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잡음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정치적인 단순 이슈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휴스턴 총영사관 내부에서는 급하게 서로를 태우는 모습도 포착돼서 소방차가 오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 이제 미국 뉴스에 그게 비밀 서류라고 하는데요. 불 태우는 것보다는 요새 파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연기나게 밖에서 그 비밀 문서를 태웠을까요? 자랑하듯이. 그거는 오히려 미국 쪽 오보가 아니라 좀 이걸 뻥튀게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고요. 야, 쟤네들 불태운 거 보니까 진짜 기밀인 것 같아. 기밀을 그렇게 밖에서 해요? 저 같으면은 그 지하실에 파쇄기 한 서너 대 갖다 놓고 몰래 한 장씩 하겠습니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일부러 자기네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봐라 얼마나 저거 우리 기밀을 많이 빼갔으면 저렇게 다 태우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사관이나 외교 대사관 이런 데는요 마음대로 쫓아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좀 되게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 정작 중요한 대가들, 특히나 이제 큰 자금 움직이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뭐 대형 펀드 증권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그쪽에서 움직여야지 시장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인텔리하지 않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처럼. 더 높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증시 움직임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단순 정치적인 이슈니까 뭐 잠시 또 뒤에 또 어떤 또 비밀 공작에 의해서 또 멘트가 또 나올 거야 취소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 정치는 표면에 나타난 발표 내용 하나만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이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 두 스트롱맨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킬지는 또 의문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갑자기는 아니고요. 준비한 자료인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정상, 시진핑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그렇고요. 증시 하락을 둘 다 원치 않습니다. 유일하게 치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증시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양회를 통해서
증시 부양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논의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 부추까지 생겨나는 그런 지금 현상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고요. 괜히 말싸움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성우 전문가님, 각국에서 경기 부양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없다면 증시에서는 영향이 어떨까요? 주사 맞으면은 주사 맞고 일어나면 바로 좋아질까요? 몸이? 아플 때. 만약에 약을 먹었습니다. 약은 한 3, 40분 뒤에 머리 아픈 거 없어지잖아요. 주사 그보다 빠르게 뭐 나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딱 맞고 다 났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증시도요, 부양책이 있으면은요, 그 효과가 석 달 뒤, 최소 1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행기 좀 안 뜨고 있고요. 여객 수요도 안 늘어났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은 경기 회복, 이만큼 돈을 뿌렸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겠지라는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겠죠? 그럼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서로 각국의 교육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니까 아직 유리한 환경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나중에 실적이 환율 때만이라도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그걸 나쁘게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1 이제 썰적 한마디로 정리하고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까요? 이성우 전문가님.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 변동일 뿐 시작은 아직 아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않다. 백지수 전문가님. 예,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현금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누구보다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시장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의 상승을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있으면 여의도 클래스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 저희 시청자 질문도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바로 라운드 2로 좀 넘어가면서 소통을 나누도록 할게요. 라운드 1 정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라운드 2. 여러분들의 참여가 오늘 장맛비가 오는 주룩주룩 오는 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육사시미 기름 소금 살짝 찍어서 지금 드시고 계신다고 비 오는 날 너무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고 싶으신 분 01333668200번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같이 시황 점검해 주시고 궁금한 섹터 트렌드들 많이 주시고요. 관전평이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운드 2 보기 전에요. 자, 시청자 질문입니다. 개인의 매수로 시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아마 드리는 이유가 두 전문가분들 모두 어떻게 보면 긍정론자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 긍정론자 아닙니다. 그 선물 옵션 선수는요. 한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황 자체가요. 아래일까 위일까 항상 연구를 해서요. 풋을 잡느냐 콜을 잡느냐에 따라서 깡통이냐 셋더블이냐를 생각을 해서 10분 20분을 다투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 즉 콜맨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백진수 대표도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긍정론자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긍정론으로 보고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러니까 그 긍정론자라기보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위로에 열려 있는 방향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바이오가 오르고 있는 건 전형적인 개인의 투기 시황일 뿐입니다. 미중이 싸우며 다 한국 개인 투자자 피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버스를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주린이들은 지금이야 시장을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성격이 예전의 시장 성격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식을 1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 같으면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의 성격이 상당히 바뀌었던 게요. 지금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일 만큼 개인의 사이즈가 너무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개인 투자가 이 단기 시간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성장주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그럼 폭락이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따 이제 기회가 왔다면서 팔거든. 근데 그 물량을 다 받고 올리면서 끌어올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성격이 바뀐 거죠.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 매몰돼 있으면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이 오히려 더 바뀌었다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상식을 고쳐서 지금 현재 맞게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벌지 예전같이 매매를 해서는 돈을 안 벌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치 투자자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저는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코로나장에서 제가 만약에 실적이랑 밸류에이션만 계속 집중적으로 종목 매매를 했다면 돈 하나도 못 벌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황에 맞게끔 지금의 성격에 맞게 그린 에너지 쫓아가고 바이오 쫓아가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이 정답이다. 예,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저기 1450포인트에서 2200까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해서 여태까지 끌어올렸죠? 맞나요? 아니면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해서 여태까지 끌어올렸죠? 맞나요? 아닙니다. 네. 개인이 여태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장에서. 개인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금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기관의 자금은 개인의 자금입니다. 과거 바이 코리아라고 일컫는 IMF 시대, 그리고 변액보험을 비롯한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 이거 다 개인들이 돈을 거기다가 넣었었는데 못 믿겠다고 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인버스에 1조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들이요. 지금 그래서 10% 이상 손실 중이라고 하는데 차트 잠깐 보시죠. 네. 차트 잠깐 보시죠.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나는 급락할 것 같다. 미국 나스닥이 1%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급락할 것 같다. 근데 왜 이서구 너는 죄송합니다. 이서구는 내일 오히려 상승할 것 같냐라고 얘기하느냐까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주체가 누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승 주체인 개인이 대량의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매수 주체가 물러서기 전까지는 장은 더 가는 환경이 이 유동성 장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여태까지 올라온 거는 과연 누구의 힘인가? 그리고 향후 과연 경기가 나빠질 건가, 좋아질 건가? 가능성 면에서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답은 나올 겁니다. 네. 긍정론자라고 두 분을 본다기보다 여러분 시장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전문가인데요. 내 생각이 맞다기보다 시장의 생각이 맞는 건데 그 시장의 생각을 저희가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저희 라운드 2 트렌드, 섹터, 성격 보겠습니다. 주제 함께 보여주시죠. 오늘 함께 볼 주제는요. 코로나19 확산이 잠재워지지 않고 확산 진정, 재확산, 반복, 다시 언택트. 자, 언택트 주들이 뭐 많이 광범위하게 비대면 종목들 해서 뚫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 시즌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서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가 이 언택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치는 미국 시장에서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가라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언택트 관련주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실적 시즌에 따른 실적 양호, 어닝 서프라이즈도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저는 언택트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제가
요번 주 초부터군요. 이제는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네이버 이들 종목 이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왔었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돌고 돌아서 다시 이만큼 조정을 준 뒤에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실적 기대감, 그것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기 민감주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도요. 대장주 위주로 일정 부분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은요, 순환매장입니다. 어느 한 종목의 몰빵, 그리고 한 섹터의 몰빵, 이게 아니고요. 순환매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가게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죠. 팔 거요. 만약에 5개의 물건이 있다고 보시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종목, 어느 상품 하나 판다고, 잘 팔린다고 해서 그것만 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안 팔리네. 바보 됐죠, 그 가게요. 지금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이 물건이 잘 팔리고, 화요일 날은 이 물건이 잘 팔리고, 목요일 날은 이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약간 다변화해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미리 길목직해서 사고 급등하면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이런 순환매를 이용한 전략이 지금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언택트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코로나 관련 종목, 비대면 관련주들이 이제는 실적 시즌의 실적 호전주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을 종목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섹터는 사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딱 눈에 보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경기가 올스톱이 된 상황인데 열심히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언택트 기업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거다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딱 이제 놓고 이렇게 갈라서 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언택트의 성장이 확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수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이미 저는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종목으로 2배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이미 주가가 100% 올랐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전에도 어차피 언택트 쪽,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최수혜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급락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언택트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적을 내는 속도,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년 걸릴 거다 하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1년으로 앞당겨지는 현상. 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언택트는 계속 좋았지만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 개념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석우 대표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꼭 포트에 언택트 종목들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우 전문가님께서는 포트폴리오에 언택트 관련 관심주 가운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미 매수 같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알서포트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근데 질문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단기 조정 시 매수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 주 후반에 언택트 관련주에서 저는 세 종목을 봅니다. 예, 카카오, 네이버, NHN 한국사이버결제. 근데 순서적으로 어느 게 너는 제일 선호하느냐? NHN 한국사이버결제이기 때문에 포트에 편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쯤이면 제가 말하고 급등한 이후에 23%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카카오, 상장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카카오, 그리고 맨 나중이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순서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게 초보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단면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네. 이번에는 그 백지수 전문가님께 드릴까요? 네네. 그 비대면, 네. 그리고 이제 언택트, 그리고 또 그 반대가 컨택트. 네. 이걸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은 손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아니, 그거 답변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어느 한쪽 손실 아니라니까요. 얘가 올라가서 상승을 하고 잠깐 쉴 때 다른 애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키 맞추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후 홀딩하면은요, 둘 다 수익권에 다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형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SK이노베이션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이 종목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이 어저께 올라갔고 오늘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야죠.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제가 장중 무방이었거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낮부터. 장중 무방이었는데 네. 오늘 많이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이. 그리고 내일도 무방이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 무방에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장 상황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안 잡았습니다. 기다리다가 13만 원 초반이면은 매수 권역 괜찮습니다 해서 계신 분들 다 매수 권역으로 설정해서 드렸습니다. 신호를 주셨군요. SK이노베이션 저희 어제 여의도 클래스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드린 거거든요. 장중 시황 저점을 따져서 그 부분에 왔었을 때 오신 분들 다 뭐 확인하시니까 뭐 거짓말은 안 하겠죠.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좋은 종목은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시초가부터 탁탁탁 들어가서 급등하는 거 쫓아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어느 한쪽은 손해보는 장은 아니고 양쪽 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순서를 따져서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 이서구 전문가님, 백주수 전문가님 너무 좋은 종목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라운드 2 정리하고 너무나 아쉽네요.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비가 파붙는 여의도에서 오늘도 아주 치열한 주식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서구 전문가님께 먼저 종목 AS 같이 해볼 텐데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오늘 얘기가 언택트로 나온 김에 네.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NHN 사이버, 한국사이버결제를 살펴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타이밍 좋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종목이죠.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에 거의 처음 방송한 이후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이후 급등을 해서 23%인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에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렸죠. 여기에서 다시 언택트 관련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없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저가 매수가 또 들어갔다라면은 흐름 아주 좋았죠. 하지만 저는 이 고점 충분히 베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페이팔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 기업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 미국 기업인데요. 거의 매일 기관, 즉 우리나라 기관 아니고 미국 기관이 상당히 좋게 보더라고요. 관련 확장성, 실적 확장성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페이팔의 그런 흐름,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수익성 증명은 됐기 때문에 이 고점 분명히 넘겨서 목표가
저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거의 시작하면서 저희가 NHN 한국사회학교제 이제 출연책 교체됐을 때 이서구 전문가님이 거의 첫 종목이었는데 잘 가고 있고요. 너무 다행이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공개 방송하면서 어제 여의도 클래스에서 이게 SK이노베이션의 매수도 같이 잘 잡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 클래스 끝나고 공개 방송 무료로 같이 있으니까 이서구 전문가님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백진수 전문가님 종목 볼까요? 저희 어떤 종목을 좀 같이 볼까요? 네, LS 일렉트릭을 목표가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이틀 만에. 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예 잘 미리 됐습니다. 높게 잡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50만 원 이렇게. 박수 단계를 이제 짚고 올라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고 왔을 때 이제 1차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잡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만 원 오면 65,000원까지 또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 지금 주봉으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까지 6만 원이라는 저항 라인을 지금 뚫고 이미 오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높여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다가 이거 따블 먹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매수가 49,600원에 목표가를 또 한 번 올려야 되는 감사한 상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유망주 클래스 오늘 종목은 언택트 관련 그 섹터를 주제로 살펴봤잖아요. 이서구 전문가님 종목이 연관이 돼 있는 종목입니까? 연관된 종목은 앞서 리뷰로 뭐 모든 종목을 다 거의 훑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좀 제외를 좀 하고요. 하지만 이슈에 의해서 지금 돈은 이슈에 의해서 급하게 몰려가죠. 유동성이.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슈가 하나 튀어나왔는데요.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테스,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식각 장비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반도체, 식각 장비로 여겼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라고 해서 비메모리죠. 네,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건식 식각 장비 삼성전자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동안 100%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고 기술이 고난이도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크게 뛰었었죠. 일본에서 관련 기업들 수출 금지 해가지고 금지 품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재료라든가 소재, 장비 여기에 국산화 설비를 아주 심층 있게 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일본에 100% 의지하고 있던 도쿄 일렉트론의 건식 식각 장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일부 지금은 점진적으로 이 테스 쪽으로 옮겨서 점유율을 주겠다라는 쪽에 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100% 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것이 테스트가 통과됐기 때문에 한 대, 두 대, 10대, 20대 해가지고 향후에는 국산화 장비 설비 쪽으로 충분히 넘어갈 여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윗꼬리가 싹 달린 채 종가가 형성했는데 내일 당장 매수 괜찮나요?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윗꼭지 나온 거는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런 저항대,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죠. 이 거래량. 앞에 없던 20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요 매물 소화를 한 번에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골이 오히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죠. 테스. 오늘 기관은 그동안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이 소식 몰랐다는 것이죠. 즉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한꺼번에 뉴스가 탁 터졌을 때 그 반응 속도는요. 엄청납니다. 대부분 그러한 것이 금리 인하 인상 한국은행에서 네. 했었을 때 그런 게 비밀이 유지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한 방에 급작스럽게 매수한 걸로 보면은요.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던 윗골이 오히려 내일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 크고요. 그 내용 너무 좋죠. 예, 파운드리 삼성에서 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그래서 투자를 엄청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장비 들어와야죠. 일본한테 들어왔었는데 100%. 이제 테스가 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 정부에서 밀고 있는 국산화 이슈,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한 국산화 이슈, 수혜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삼성이 또 밀겠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 테스에서는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독점적으로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본 이런 외국인 기관이 한 번에 매수가 들어왔다. 네. 내일도 오히려 네. 저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테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예, 32,000원이요. 예, 목표가 32,000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32,000원. 한 30% 이상은 한 40%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8,100원. 예. 2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000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테스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이서구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채팅창에서 또 알서포트도 같이 한번 점검을 언제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저희 같이 소통하면서도 추후 관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제가 이거 기계적인 이어픽스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아까 백지수 전문가님 NS 일렉트릭 네.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아니, 제 종목 지금 시간이. 그래요? 네. 어떡하지요? 네. 아닙니다. 네. 네, NS 일렉트릭 너무 좋은 성적이 나와서 다행이고 제 종목 얼굴도 얘기하시면 1분은 줘야 될 거 잘생기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말도 1분도 안 남았어, 지금. 차분하게 잘하신다고. 네, 고. 종목. 고고고. 고. 네. 근데 오늘 조금 억울한 게 오늘 그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우리 이서구 대표님이 언택트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택트 종목 중에 추천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서구 대표님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와서 약간 살짝 좀 억울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언택트 관련 종목 중에 이제 파이오 링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파이오 링크가 이제 언택트 수혜주기 때문에 이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이제 하는 일이 뭐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치인 ADC라는 이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안 스위치라든가 웹 방화벽이라든가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이랑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대주주가 NHN입니다. 네이버가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도 내년에 그 데이터 센터 건립이 들어가요. 5천억을 투자해갖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ADC랑 부품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32개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거다.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매년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언택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게 또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가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쉬어갔단 말이죠. 예, 쉬어가고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딱 지금이 다시 보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이타가 13,000원. 딱 1분 만에 깔끔하게 끝냈죠. 네. 언택트 관련해서 저희 라운드 2에서 트렌드를 짚어봤는데 그와 연관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는 딱 잘 이렇게 찝어주시잖아요. 이서구 전문가님 아까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거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추후에 또 공개 방송도 해주시니까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아까 알소프트 얘기하길래요. 네네. 목표가 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매수가에서 밀려 있는데요. 목표가 2만 원이면 이 정도 감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꼭 얘기를 해주셨었어야 되네요. 예. 오늘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성공 전략. 오늘 또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내일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내일도 장중 공개 방송을 8시 반, 밤이 아니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니까요. 많이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이서구 전문가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베스트 관전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유, 50대 중반 주린이 남편과 같이 항상 보면서 대화가 많아지셨다고. 여의도 클래스 백지수 전문가님, 저희 이서구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